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 리더 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준규입니다. 트레저의 박종원입니다. 소정환입니다. 트레저 재혁입니다. 트레저사입니다. 트레저 하이트입니다. 열심입니다. 저 도영입니다. 트레저 리더 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첫 투어였는데 앨범의 타이틀곡 헬로를 걸고 헬로 투어라는 제목 하에서 작년 2022년 11월부터 이제 이번 연도 5월까지 7개월이나 많은 시간을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아시아 국가들 투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거에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막 응원봉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습에 저희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각자 멤버들마다 너무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고 그 지역에 계신 틈에 여러분들께 저희가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세계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신 팀의 분들께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즐기는구나, 콘서트는 감 같은 것도 조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인 만큼 의미도 깊고 멤버들마다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그런 투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헬로 투어 처음과 지금을 비교했었을 때 달라진 거는 이제 라이브 실력인 것 같아요. 또 무대를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100으로만 주고 달렸었어요, 무대를 할 때. 근데 이제는 조금씩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더 보여줘야 될 부분에는 좀 더 파워풀하게 힘을 보내고 힘을 빼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빼려고 제가 그런 노력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는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조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수라는 거에 있어서 평생에 특히 또 춤을 추는 가수다 보니까 저희가 동선 문제가 가장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팀적으로 밸런스를 맞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같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지는데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면서 더 연습에 집중하게 되고 실수가 없어지고 하는 모습에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무대 매너라든지 그런 게 좀 여유롭게 된 점이 가장 큰 성장이 아닌가 싶어요. 팀워크가 좀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랑 자신감이 반전될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였죠. 전반적으로 이 가수라는 세계와 그리고 이 인생 자체가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데뷔 1주년 때 당시에는 마냥 애기고 했는데 3년이 된 지금 애들을 보면은 각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나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아직 철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숙함은 가미된 지금의 트레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다워졌다? 뭐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숙해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습생 때나 지금이나 좀 사실 한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좀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약간 저의 신념인 것 같아요. 제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만큼 이제 트레저로서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도 되게 어른스럽고 좀 멋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저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각자 좀 더 색깔이 강해진 것 같아요. 각자만의 개성이나 그리고 또 팀 색깔도 좀 지금이 잘 보이는 것 같고 데뷔 초 때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고 다 너무 처음 보는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팬데믹 상황이었어가지고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볼 수가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각자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모든 면들에 있어서 조금은 노련해졌다 할까요? 또 이제 3년이라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간에 있는 시간대라 초창기에서 이제 조금 막 벗어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제 더 보여줘야 할지 세상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연차인 것 같습니다. 그 연습생 때 그냥 가수처럼 하라고 왜 이렇게 굳어 있냐고 그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땐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살아남기에 급급했고 그냥 멋있어 보이고 잘해 보여야 된다라는 거에 급급해서 좀 그때그때 약간 못 즐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재밌기도 했지만 피드백들이 지금 와서 제가 데뷔하고 나서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형들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게 알겠다. 힘들 때도 뭔가 재밌을 때도 같이 있었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고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고 뭔가 3년 됐다고 막 그렇게 막 마음적으로 바뀌었다 뭐 초심 잃은 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1주년 때보다 멋있어지기도 했고 패션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점점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뷔 첫 우리는 열심히 맞춰서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뭔가 3년 지난 우리는 이제 음악을 즐길 줄도 알고 애드립을 할 줄도 알게 돼서 뭔가 점점 음악이랑 함께 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4살에 YG에 왔는데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였어가지고 형들 말도 안 듣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보석함이라는 게 끝나고도 저는 너무나 다 처음이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같이 단체 안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뭐 퀄리티나 이런 게 바뀌곤 하는데 그런 친구가 저였어가지고 멤버들도 분명 그때 다들 너무 어렸는데 이렇게 동생 한 명 챙기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연습생 기간이 좀 길었던 멤버에 속하고요. 사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막내 라인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팀에서 둘째가 돼버렸죠. 준기랑 제가 이제 리더나 그런 형들의 그런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트레저로서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때 연습생 때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루토랑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긴 편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엄청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춤도 많이 못 췄고 노래도 음정 못 맞추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지금 제가 그때 연습생 졸업하면 진짜 이게 괜찮을까 할 정도로 되게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죽을 만큼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좌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낸다 이거를 꼭 가지고 있으면 더 성장을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 힘든 거를 얘기를 절대 못해요. 괜히 내 힘듦을 말하는으로써 약간 괜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해서 말을 안 해서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힘든 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근데 되게 좋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찾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한다던가 나 안 힘들어 괜찮아 보다 나 맞아 나 지금 힘들어요 이러고 그냥 저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좀 낫더라고요. 한결 그렇게 며칠은 힘들죠. 그리고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그냥 제 감정에 솔직하게 이입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조금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 숙소 안에도 방음 부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방이 또 있는 건데 거기서도 좀 혼자 많이 생각을 하고 좀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혼자 좀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작곡 작사에 흥미가 있어서 방음 시설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고민이 있을 때는 뭔가 사실 제가 성격 자체가 그런 거에 되게 빠져드는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탁구를 좀 치는 편입니다. 탁구로 그냥 땀을 흘리면서 공만 보고 집중을 해서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기 그냥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뭐 안 되지? 아니면 아 왜 이렇게 나오지?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아예 그냥 숙소에 와서 뭐 내 방에 침대에 들어누우면 그냥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맞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생각해 보고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 아무만 생각해도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혼자 해결하려는 편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저는 바로 잊어버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피아노 치거나 뭐 기타 치거나 음악 듣고 제가 별로 못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노래 듣고 애들이랑 얘기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뭐 그렇게 뭐 힘든 건 없습니다 사실. 네. 평소에 하는 생각 중에 한 90%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이 길이로 줄일까, 뭐 여기 코드를 이 코드로 바꿔볼까, 뭐 약간 이런 거를 끝도 없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힘든 거에 대해 가사를 쓰고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든 음악에 녹여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다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러면 도망가자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거나 뭔가 하기 싫고 의욕이 없으면 약간 락의 가자 약간 이런 바이브를 듣거나 크고 작은 고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직접적으로 고민이 해결이 돼야 사라지는 사람이라 노력하는 타입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위로는 멤버들한테 많이 받지만 고민의 해결은 제가 하는 편입니다. 각자 다 너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땐 현실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얘기해주는 형들도 있고 아니면 저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형들도 있고 각자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 그 대답을 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걸 몰라? 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저한테 고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 싫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뭐 걱정이나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해줬을 때 그런 걸로 인해 만약에 본인의 뭐 그런 게 좀 잘 안 풀린다 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건 저랑 현석영이 리더가 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힘들다 무슨 고민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저는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는 타입. 현석영은 일단 그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되게 잘 들어주는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누가 엄마한테 혼났다 하면 막 그런 것도 고민 들어줄 정도로 지금도 멤버들 고민 되게 많이 들어주는데 그런 거에서 되게 힐링을 얻어요. 그래서 결론은 동생들은 현석영한테 가서 더 고민을 많이 상담을 해요. 왜냐면 일단 그 고민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일단 그 나의 이런 상황과 그런 이해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실 고민을 얘기하는 게 클 텐데 멤버들이
일단은 현석이 형한테 먼저 가서 위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미안하다 얘들아. 하지만 너네 마음과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란다. 그 고민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정우가 항상 저한테 말하는 건, 사이 형은 처음에는 막 잘 들어주다가 좀 시간 지나면 뭐 딴 생각한다든지 뭔가 그냥 해 스타일이라, 제가 그냥 아니 뭐 어때 그냥 해보려 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해결해야 그런 감정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뭐 나아진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뭐 말 안 하고 일단 공감이 일단 필요할 때는 저한테 말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나.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듣고 아 그러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감부터 들어가서 뭐 어드바이스 같은 것도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좀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딱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좋은지 그냥 딱딱 정해서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듣고 뭔가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기. 멤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근육량을 3kg 정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언어 하나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토익 스피킹을 따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번 연도 안에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을 계속 추구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갖고 싶고 저한테 제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 마음. 잘생겨지기. 노래나 춤은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고 이제는 개인적인 색깔과 그런 아우라를 만들어갈 차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것대로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멋있어지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주얼적으로의 성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기 뭔가 하나를 되게 마스터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요리를 좀 잘하고 싶고 러닝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제가 인생 버킷리스트였는데 스카이다이빙 꼭 하고 싶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LP는 내가 꼭 사인을 받고 싶다. 그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다음 이제 일본에서 썸머소닉이라는 행사를 가게 됐어요. 앨범들을 가져가서 사인을 다 받을 예정이고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나가고 싶어요. 옛날에 느꼈던 그런 서바이벌을 해야 할까요? 그런 준비에 대한 부담도 오랜만에 느껴보고 저의 그런 보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기, 인생 마음껏 즐기기 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거를 모두 다 사는 거랑 트레저가 이번 연도에 또 컴백을 하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트레저 메이커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멤버들끼리 정말 걱정 없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제가 어렸을 때 세계 한 바퀴 도는 거를 무조건 한다고 부모님한테 계속 말하고 다녔었는데 그거를 가수를 하면서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세계 한 바퀴 한번 돌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 팀의 구장을 방문해보는 게 꿈인데
되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에 있는 웸블리라는 스타디움이고 두 번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베르나베우라는 곳인데 꼭 한번 가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을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은 그냥 그 1년 동안 그 제가 동경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을 다 그냥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혼자 그냥 갔다 오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이제 정규 거의 21년도 그때 마이 트레저 앨범 이후로 지금 2년 만이네요. 정말 어렵게 준비했고 쉽지 않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소중한 앨범인 것 같아요. 녹음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만큼이나 회의를 하는 시간도 정말 많았고 가슴으로 나은 앨범입니다. 기존의 앨범이랑 많이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더 멤버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첫 정규 앨범은 사실은 싱글을 되게 저희가 연달아 발표하면서 그 싱글과 포함해서 정규를 만든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앨범 명일 리부트예요. 제시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트레저의 새 출발을 크게 알리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최대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 되게 쓴 것 같고, 어리고 내가 아기자기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런 걸 버린다까지는 아니고 더 뭔가 성숙해지고 우리 나이에 맞게 뭔가 멋있게 가보자, 그런 게 꼭 이번 앨범에 담기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았던 게 트레저 하나의 분위기도 맞아야 되고 또 멤버 한 명 한 명 다 파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이번 방향성에 대해 정규 앨범이니 뭐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부터 거의 열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좀 더 예전보다는 앨범 제작에 있었을 때 좀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트레저 멤버들이. 저랑 현석이 형 같은 경우에는 리더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앨범 제작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지훈이 형이나 현석이 형이 되게 주도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저희도 그 얘기를 잘 듣고 뭔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저희도 보완을 해 나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팀 멤버들끼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다들 좀 서로 힘도 북돋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파이팅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파이팅을 엄청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들이나 지금까지 팬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멋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리를 길렀는데 이 기른 이유도 사실 차별점을 두고 싶었어요. 기존의 앨범과는 좀 많이 다른 차별점?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형들도 또 이제 새로운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고민을 했고, 예상치 못한 반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10년 후에 저는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는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쁨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정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박수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트레저였으면 좋겠고 트레저의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 보컬로서의 그런 면모를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10년 뒤에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처럼 전설,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은 지금이랑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17년 사이 파이팅!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이나 뭐 그럴 때마다 저희의 에너지나 힘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뭔가 월드 투어도 다니면서 뭔가 지금처럼 계속 하면서 하는 트레저였으면 좋겠고 최고의 아티스트 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약간 원래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는데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해서 멤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잘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애들아 진짜 고생 많았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빡세게 할 거지만 각자들도 고민 많았을 거고 힘든 거 많았을 텐데 그거 꾹 참고 그냥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 것도 오히려 파이팅을 불어넣는 입장에서도 더 동기부여도 됐고 덕분에 형이 더 잘 이끌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맙다 얘들아. 뭐 더 이상 말은 생략할게. 말 안 해도 아니까. 고생 많았다 친구들. 열심히 해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진짜 저희 멤버 10명도 모두 고생 많았고 다시 또 잘해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어도 끝까지 마무리 다 같이 잘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서로 너무 배려도 잘해주고 너무 친해가지고 고맙다 이런 말 하면 사실 어색해져가지고 잘 못하는데 진짜 너무 고맙다 라는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는 얘기 해주고 싶고 7개월 동안 투어를 하시느라 저 포함 정말 고생하셨고 일단 우리 고생 같이 해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고 싶고 좀 리더로서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도 저희 남은 멤버들이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저도 리더로서의 역량도 그리고 또 가수로서의 역량도 다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번 투어를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멤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 또 앞으로도 잘해보자. 저희 멤버 사이가 우리 아사히 친구가 데뷔 전에 연습생 때 썼던 노래고 또 이 노래는 굉장히 추억이 깊습니다. 사실 저랑 사이랑 옛날에 이제 데뷔하기 전에 숙소 생활을 같이 했을 때 에어컨도 없는 그 더운 방에서 이제 사이가 새벽에 이제 형 노래 한번 들어봐라 노래 쓴 게 있다 해서 들었을 때 들어봤더니 저런 루터도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너무 좋아했던 노래고 제가 트레저 노래 중에 제 최애 노래가 슬로우 모션이랑 음이거든요. 그 두 자리를 위협하는 노래입니다. 원래 처음에 사이가 만들어 놨다가 그냥 이거 버릴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번 들어줘봐 들려줘봐 했는데 들어봤더니 야 이건 무조건 같이 해보자 나 랩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병이란 노래는요 연습생 때 한 18인가 19인가 그때 썼던 노래 처음에는 시티팝 풍으로 만들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에는 프리코러스가 없어요. 바로 코러스로 넘어가서 가사를 썼는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용이 너라는 뭐 병에 걸려 있다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아직 잊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 나는 이런 느낌. 사랑이라는 걸 병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병이다.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를 못 잊는데 심지어 못 고치고 완치 못하는 병. 포인트는 평소보다 석양이 잘 보이는 날, 그리고 지훈이 형 거기 평소보다 별이 많이 보이는 날, 뭐 이런 거. 심지어 루토 파트에도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밤. 이런 걸 왜 냐면
평소보다 왜 석양이 잘 보이냐면 뭐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서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만 봤을 텐데 없어졌기에 딴 것도 보게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이 공원이 이렇게 조용했나? 별이 이렇게 많았나? 라든지 석양이 이렇게 이뻤나? 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평소보다 석양이 잘 보이는 날, 평소보다 별이 많이 보이는 날, 이렇게 평소보다 공원이 조용하고 넓다고 느끼는 날, 날로 맞춰서 좀 가사를 포인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래들에 없는 표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새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랑 노래이긴 하지만 풍경들이 좀 많이 담아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들어진 지도 오래된 노래였는데 이게 세상에 나오게 돼서 많은 팬분들에게 위로와 그런 즐거움을 사게 되는 노래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한숨으로 시작해서 추억으로 끝나죠. 추억으로 마무리 짓는 두 단어와, 이 가사는 루토가 써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토랑 사이가 그 둘이 그냥 연습생 때 가이드를 했던 거라, 여기가 이제 루토가 원래 루토의 랩 파트였던 거를 이제 저랑 루토가 나눠서 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루토가 쓴 부분이고, 근데 저는 한숨과 추억,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한국에서 한숨이랑 추억이란 단어를 쓴다, 이거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 어린 친구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담백하게 다 쓴 가사는 그 다음에 유시 다음에 있는 세 줄인데, 여기서는 액세서리, 옷, 흔적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기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앓는 거죠. 근데 이제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내 연인이 제 뭐 액세서리라든가 옷이라든가 그거를 입은 거죠. 막 평소에 장난치면서 입고 하던 게 거기에 추억이 배인 거죠. 그거를 이제 감기로 표현을 해서 그 흔적 때문에 완치 없이 또 훌쩍, 그 훌쩍이 감기 훌쩍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그 과거의 추억 때문에, 흔적 때문에 눈물을 삼키는 훌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 옷, 흔적, 한숨, 추억,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한숨이라는 게 되게 막 복 날아간다 그러고, 너 힘든 일 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숨 쉬면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한숨 쉬면서 계속 건강을 챙기시고, 그래야 지난 1주년, 2주년에 대한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거에 설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추억을 할 수 있게 여러분 한숨 많이 쉬시고, 그 추억이 또 트레저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히스토리에 흔적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한숨 많이 쉽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제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안 보이는 바다에 빠져 있어 난, 너라는 병에 걸려 있어.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네요, 이 가사가. 근데 되게 노래를 함께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파트가, 뭘 해도 뭐를 봐도 맘껏 울어도 영원히 완치 못하는 병이야 라는 가사입니다. 그럼 일단은 가사에 보이는 키워드를 골라보자면, 저는 빛과 바다, 그리고 병, 그리고 영원히, 이 네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빛이 안 보이는 바다에 빠져 있어 난, 너라는 병에 걸려 있어 라는 건데, 가사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플 수도 있거든요. 빛이 안 보이는 바다에 빠져 있으면 되게 어둡기도 하잖아요.
난 너라는 병에 걸려 있어. 병이라는 것도 어디 아파서 걸린 병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가사 뜻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는 너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다른 게 안 보이고 너만 보인다. 이제 빛도 안 보이고 오로지 너만 보인다. 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는 정말 오로지 너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부른다라는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 이거. 저는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트레저가 돼서 트레저 메이커분들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로 계속 영원히 기억에 남고 싶고, 바다 앞에서나 산이나 어디서든지 트레저 메이커분들께서 트레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트레저라는 병에 걸리게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사랑 바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었어 라는 이제 브릿지 파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득 올려다본 하늘, 문득 올려다본 하늘, 별, 이렇게 4개로 하겠습니다. 정말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저는 뭐 스케줄 할 때나 앨범을 준비할 때나 연습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 있어서 하늘을 문득 올려다보곤 해요. 정말 무수한 별들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별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 파트는 나갈 수 없는 미로에 빠져 있어 난 너라는 병에 걸려 있어 파트랑, 이제 넌 여기 없어서 전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었어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미로라는 단어랑 빠져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허허허. 저희의 새 앨범은 마치 미로처럼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 앨범이고요. 성장과 사랑 이런 내용들의 곡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안경에 나는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여운에 잠겨있네. 그리고 2절 후에 뭘 해도 뭐를 봐도 맘껏 울어도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병이야가 제 파트입니다. 저는 그러면 달라진 환경이랑 여운이랑 그리고 2절 후에 너를 영원히니까 영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무대 밑에 내려오면 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틈의분들의 여운에 잠겨 있다가 틈의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벌스에 가벼운 자전거를 타고 나는 또 여운에 잠겨 있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이한테 이
이 가벼운 자전거라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전거를 두 명이서 타면 이제 페달을 밟는 사람 입장에서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느덧 뒤에 있던 사람이 헤어져가지고 뒤에 안 타 있으니까 가벼운 자전거가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벼운 자전거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브릿지 파트에 중경 파트부터 읽어보자면, 이제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었어. 아름다움에 왠지 눈물이 흘러 고요하니 자연들에 쌓이면서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봤던 하늘에는 정말 예쁜 별들이 있었고, 그 예쁨에 눈물이 흐른다는 게 신기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흐르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 가사를 쭉 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구절, 아름다움에 왠지 눈물이 흘러까지가 멋진 것 같고, 그리고 또 눈물이 흐르는 장소가 고요한과 뭐 쌓이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쌓이다라는 표현도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 각자 가벼운 자전거를 타고 눈물을 흘리며 틈에게 쌓이다. 제 파트가 이제 평소보다 별이 많이 보이는 날, 공원이 조용하고 넓다고 느끼는 날이라 뭘 해도 뭐를 봐도 맘껏 울어도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병이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별이에요. 저희같이 이렇게 도심 속에서 혼란스럽게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사람이거든요. 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달 주변에 가끔씩 보이는 별들이 굉장히 사람을 센치하게 만들어주고, 어떨 땐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타러 나갈 때가 많은데, 그때 자전거 타면서 문득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굉장히 이쁘게, 하나더라도 굉장히 이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정화가 되고, 또 그 작은 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애정이 가는 단어기도 하고, 또 그 파트를 제가 하게 돼서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원인데요. 근데 각자가 느끼는 공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원을 보면은 제 어렸을 때 기억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잘 없는데, 이런 공원이나 그런 걸, 놀이터, 공원을 보면은 옛날로 잠깐 돌아가게 되는 그런 타임머신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병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메이커 여러분들, 별이 보이는 공원에서 병 걸리지 맙시다. 평소보다 석양이 잘 보이는 날, 옆자리가 외롭게 비어있는 날, 요 벌스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에 뭘 해도 뭐를 봐도 마음껏 웃어도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병이다. 네,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석양이랑 마음껏 웃어도 옆자리로 하겠습니다. 틈의 옆자리에서 석양 보면서 마음껏 웃어요.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밤, 내 맘 같아서 더 외로워지는 난. 현석이 형 것도 제가 써가지고요. 한숨을 쉬고 난 눈을 감은 채로 추억을 되돌려보네. 이겁니다. 평소보다 내 맘이란 외로워지는 난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앨범이 평소보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해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은 트레저 메이커 분들 향해 있고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외로워지는 날들이 있어도 제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랩 파트가 애태운 내 맘에 이제 잘 가라 말해도 아직 추억 속에 남아 헤어날 수 없잖아. 이건데 진짜 사랑에 빠졌는데 트레저 메이커가 계속 생각나고 그걸 또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쓸 때 되게 이렇게 된 게 애태움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때 아마 C집을 보면서 애태운 내 맘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문장이.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찾아보니까 되게 뭔가 일본어로도 예쁘고 좀 딱 맞는 이 노래에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애태운 내 맘에 여기 부분이 열심히 사랑하는 내 맘에 약간 이런 표현이었다면 이렇게 애태운 내 맘에 좀 한국적으로 좀 레벨업템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애태운 내 맘에 이 부분에 애태우다라는 표현이랑 추억가 제 마음에 드는 파트 것 같아요. 이번 앨범 트레저 메이커 많이 기다렸지? 애태우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더 하나 새로운 길고 완전 길고 재밌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줄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팀 여러분들, 선배 여러분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3주년 축하합니다. 저희 트레저가 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조금 더 3주년의 트레저의 내면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거진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변신한 트레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린 저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옆에서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 없게 트레저 메이커랑 꼭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번 정규 앨범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앞으로도 4주년, 5주년 함께 좋은 시간 많은 추억들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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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트레저 메이커 진짜 알죠? 팀의 짱!